여기는요, 지금 충주에 와 있습니다. 한국중앙교육센터 KCC 충북센터에 와 있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할까요? 충북센터장이신 정순희 센터장님. KCC 한국중앙교육 충북센터장 정순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KCLC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충주에 살고 있어서 자주 좋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충주 이제 와보니까 마을이 되게 나지막하고 주변에 산하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좋은 곳이에요. 근데 저희 대표님한테 이거 너무 시골만 보여드렸는데 맞아요. 제가 또 나름 충주가 발전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보여요. 오늘은 정순희 센터장님은 저희 강남구 역삼동에 이제 애니어그램 그 강의를 들으러 오셨었죠. 강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 이제 센터장까지 되셨죠. 김대성 강사님은 네. 정순희 센터장님과 어떤 인연이시죠? 제가 이제 대학원 원우에 이제 임원을 맡고 있을 때 이제 리더십 특강으로서 어떤 강의가 좋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 애니어그램 특강이라는 것들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제가 처음 접해봤을 때 일상생활이나 회사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이 강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흥미롭고 정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정순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애니어그램 강사셨잖아요. 첫인상이 어땠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얘기죠. 첫인상은 굉장히 인상도 좀 좋으셨고, 또 강의할 때는 굉장히 강단도 있으셨고, 적절하게 이 밸런스가 맞으셨고, 편안하게 하시면서도 강한 모습도 계셔갖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제 강한 면도 있고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순희 강사님 그 강의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작은 몸으로 완전 바닥에서 튀어 오를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굉장하시더라고요. 저 에너지를 어떻게 누르고 사셨나? 이 충주 바닥이 지금 너무 작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카리스마가 있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이제 접근하는 이런 것들, 그것도 굉장히 강점이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신 거죠. 네. 그런 모습에서 또 매료가 되셔가지고. 네, 충분히 신뢰도 느껴졌고, 네. 뭔가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네. 그런 열정이 좀 생겼습니다. 아. 그전에는 정말 제가 선무당이었고, 음. 지인들 얘기 들어주면서 아는 체도 많이 했고, 오기기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걸 배우면서 그게 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제대로 느끼게 되어 있고, 애니어그램의 진가를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좋으셔. 네. 그죠? 목소리만 좋습니다. 소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되게 좋은 거를 타고나셔요. 맞아. 주로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한테. 주로 일단 좀 인상이 좀 강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고요. 외모는 이제 가꾸기 나름이고 이제 눈에 잠깐 보이는 게 있지만 내내 풍기는 그런 그 사람의 이게 뉘앙스, 분위기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활 습관에서 이제 묻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순희 강사님은 처음 봤을 때 그 카리스마나 이런 게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강력히 있었어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모기업 고객 만족센터에서 1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은 기분이 좋아서 오는 고객보다는 이제 불만족스러워서 오시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았고, 아무래도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다 보니까 제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더 많이 배려를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영업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이런 게 그냥 직업적인 어떤 그런 거로 훈련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10년이 넘는 시간들, 또 그 전에는 또 아이들 영유아 교재를 영업사원을 했었죠. 세일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직업적으로 제가 적응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애니어그램을 배우면서 저한테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과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거에 저도 모르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었다는 게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제가 2번 조력자였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을 내일처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영유아 교제했던 그런 1단계 임산부 고객들을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이 보통 26, 7 정도 됐어요. 세상에. 요즘도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면 와. 아직도 과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 거 보면은 그때 20년 전에 영업했을 때 진심이 느껴졌으니까 저를 만나도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와서 인사하고 교육센터를 여기 오픈했다고 하니까 어떤 고객님이 그런 일 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했을 때 몇 천만 원의 가치를 내가 확 선물로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애니어그램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들 때였어요. 제 스스로 어떤 강한 이끌림에 의해서 유지원 교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만만한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진심인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나의 진심을 계속 이용하려고만 하지? 이런 생각으로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좋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어디서 그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상대방이 나를 기만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딱 알아차리는 순간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만들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면서 올라오는 감정은 어떤 거? 분노, 원망, 자책 그러면서 좌절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속에서 에너지를 받던 제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조차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거의 한 달 가까이 밖에를 안 나갔어요. 문제가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래서 이제 찾아왔던 거죠. 대표님은. 자기 자신의 그 가장 힘든 시기에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왔던 거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정슬린 센터장님이 이 충주 시내에 발로 뛰는 영업사원서부터 시작해서 대형 마트의 고객센터 직원으로도 있어보고 그 서비스의 그 최전상에 있으셨어요. 참 경험을 두루두루 많이 하셨네요. 사실 세일즈라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하기는 어렵고. 어렵지. 근데 그런 강단과 끈기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출판사에서 책 판매를 할 때 내가 오늘 카드로 결제를 끊지 않으면 내가 안 들어가는 구두굽이 뭐요? 한 달에 네. 3번을 구두굽을 갈아치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니셨대요. 저는 여름에 딱 봤는데 이 다리가 맞아요. 두꺼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발로 뛰면서 이 작은 사람이 그 애를 쓰면서 다녔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와야 된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그때 이제 그 말을 하셨어요. 성격이 자본이 돼서 꽃을 피워라. 그동안에 제가 무심결에 했던 그런 고객을 만나고 고객에게 뭔가 정보를 주고 그 속에서 경제적인 어떤 거를 취득했을 때는 그것이 꽃 피운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내가 영업을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니까 그 대가를 바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대표님이 당신의 그 성격이 자본이 돼서 여기 애니어그램에서 꽃을 피우세요. 그 말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없었거든요. 누구에게나 성격이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격 연구가로 이렇게 연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남는 그 말이 성격 자본이었어요. 이 성격을 벗어나서 나도 변형을 하려고 무슨 애를 쓰고 애니어그램이 안내하는 대로 그렇게 제 몸을,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이렇게 이끌고 막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은 제 성격에서 잘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가 이 성격이 바뀌지 않는데 이 바뀌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여기를 굉장히 착안을 했어요. 안 변하니까 그럼 내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성격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순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타고난 이제 그 2번 유형의 노력가족의 헬퍼로 이제 그런 성격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게 내 진짜 성격인지 몰랐죠. 네.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이제 찾은 거죠.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배려하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러는 이유가 내가 좀 이상하거나 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람과 공감하는 속에서 살아있는 걸 느끼고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격을 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교롭게 좀 신기한 게 오늘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세 사람 다 가수명이야. 그죠? 2번, 3번, 4번. 진짜 신기하네. 신기하죠? 이렇게 가슴명들이 공감. 우리 저기 김대성 그 강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격을 알고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일단 저는 제 성격을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건강한 면을 제가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애니어그램을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되면서 최소한 제 성격을 건강한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고 불건강한 면은 제가 나오지 않도록 뭐 저 스스로 계속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괜히 효율적으로 딱 말씀하시네요, 그죠? 뭐 불편하다, 나 말 못한다 이렇게 해도 말씀 좀 잘하세요, 그죠? 맞아요. 네. 네. 그 3번 유형의 사람들은 준비된 배우라 그럴까? 무대가 딱 펼쳐지면은 가장 그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게 이제 또 3번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시죠. 저도 한참 영업을 할 때는 네. 3번의 날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3번 유형 성취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교수님이 이제 그때 솔루션을 주실 때마다 결정적으로 딱 닥쳤을 때 아 이건 날개일 뿐이구나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나의 기본 유형은 2번 유형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런 것도 참 놀랍더라고. 지금 현재 이제 국제 그 애니어그램 트렌드로 보면은 기본 유형과 이제 날개 그리고 이제 변형된 번호들 통합과 비통합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지금 트렌드는 사실은 날개 역시도 그냥 에너지일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양쪽에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만 쓸어도 더 강력하게 쓰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트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액티비티해졌다 이거예요. 바로 옆에 날개뿐만이 아니라 1번부터 9번까지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잠재된 의식 속에서 그 환경이 주어진다면 다 끌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요. 단지 그냥 날개 위주의 사람을 해석하기보다는 9가지 다 똑같이 에너지로 보는 거. 요새 트렌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김성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좀 날개가 없는 사람인데 초기에 검사했을 때요. 거의 3번 기본 유형. 지금 또 해봐도 날개는 안 나오더라고요. 2번, 4번 날개가 제일 낮게 나와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성향을 계속 써야만 되는 환경 속에 있었다거나 그걸 유지했어야만 되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을 위해서 제 목표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3번 에너지만 쓰기에도 좀 바빴지 않았나.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성격이라는 틀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양식으로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살아가는 전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성격도 보는 눈을 기르는 것도 이거는 완전히 에티켓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작정 배려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2번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써주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따뜻하게 해줄 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참 양보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남한테 배려 못하는 사람인데 저도 보면은 좀 쌀쌀맞고 차갑게 생기고 독특하다, 쌀쌀맞다, 이기적이다. 4번 유형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듣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대표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한테는 안 그러시잖아요, 대표님? 네, 교수님 항상 부드럽고 일단은 또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니까 진심입니다. 이거 아무 말 안 하잖아. 상황 바꿔. 그런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배워줬어.